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전통주라고 할 것이냐?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? 무엇이 전통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과연 이게 어떤 의미와 어떤 문화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음식 전문 콘텐츠 팀 어차피 음식 이야기 DY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셰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베베입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모신 게스트는요. 복슬복슬 팀의 남궁승님 모셨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남궁승입니다. 저희가 오늘 아마 이 K 알코올이라고 하는 주제로 전통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,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저희가 모셨습니다.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질문. 보면 전통주라고 하는 게 많이 듣긴 했지만 전통주 하면 되게 뭔가 오래되고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뭔가 이렇게 도자기 같은데 그치, 담아져 그치. 있을 거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요. 고리타분하고. 그래서 전통주가 뭐야라고 했을 때 뭐 어떤 게 전통주라고 말씀해 주세요. 전통주, 저는 사실 전통주라는 말보다는 우리술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. 우리 술. 예. 전통주, 우리가 전통이다 그러면은 언제부터를 전통으로 할 거냐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갇히게 되거든요. 제가 생각하는 전통주, 즉 이제 우리술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그 민중의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즐겨왔던 술을 다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전통주다 우리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세대가 다시 교체된다고 해야 되나? 이제는 젊은 양조인들도 많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마케팅이나 이제 포장 방식에 대해서 좀 중요시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. 현재에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. 그 우리 술 문화를 개성하고 만드는 복슬복슬 팀에서 고문원 해석과 분석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복슬복슬 팀이 어떤 팀인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. 예,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요즘 전통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이제 세대 교체가 천천히 되고 있다 보니까 관심은 많은데 우리 술에 대해서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막걸리나 아니면은 좁은 범위의 어떤 술들을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저희 복슬복슬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전통주가 그 옛날부터 고문원 혹은 고조리서 등에 소개되어 있는 술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것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.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술들을 우리가 복원하고 재현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뭐 시음도 해보고 마셔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술들을 통해서 우리 그 옛 음식 문화를 알리고 또 같이 즐기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어떤 거를 보통 고문원이라고 하나요? 사실상 우리 그 조리서 네.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요리책이라고 하는 그 조리서들이 네. 역사적으로 그렇게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. 음. 굉장히 술의 종류가 다양하거든요. 그런데 그 술들이 좀 알려진 것들이 지금 많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고 재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복원을 하시면서 그래도 좀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없으신가요? 없으신가요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전통주를 복원을 하려면은 네. 뭐 사실 복원이 아니고 재현에 가깝죠. 네. 그 우리가 예를 들어 정말 입고 싶은 옷이 있고 예전에 입었던 옷을 다시 한번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옷의 낡은 부분까지 복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옛날의 것을 지금으로 가져오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러면서 그 뜻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재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저희가 옛날 술을 빚는다고 해서 나무로 판 함지박에다가 나무로 만든 주걱을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그때보다 더 나은 위생 상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조리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개량화시키면서 그 뜻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복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술 빚는 방법은 고조리서에 있는 방식을 주로 따르고 재료도 거기에 따르되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 뜻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위생적이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 술을 이제 소개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복원 재현을 하려고 하죠. 혹시 작업을 진행한 술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술이 있으세요? 가져왔어요, 사실.
인상이 도수를 가져오신 거예요? 가져오셨군요. 지금 오. 이쪽에 뭐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술이겠네요. 백일주인데. 요거. 이거요. 예, 그쵸. 야. 백일주인데, 예, 요 백일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술의 레시피가 들어있는 고조리서가 현재 우리나라에 없어요. 그 1895년에 일본인인 아사미 린타로라는 네. 분이 그 우리나라 고조리서를 수집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문헌을 여러 개를 수집을 했나 봐요. 네. 그걸 이제 일본으로 반출을 하셨고 그 일본으로 반출된 책이 지금은 미국에 가 있습니다. 예,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대학교 동아시아 네. 도서관에 현재 소장이 되어 있는데 아, 책 이름은 주정이라고 네. 되어 있어요. 주정이요. 예, 술주자에 다스릴 정자 해가지고 음, 주정인데 굉장히 많은 그 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. 사실 네. 상식이나 뭐 혹은 뭐 술과 관련된 시, 뭐 구절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인데 그 방대한 내용에 비해서 술에 대한 레시피는 딱 5개만 들어 있습니다. 예. 사실 다른 술들은 다른 조리서에도 있는 반면 요 백일주는 그 책에만 보이는 제조 방법이 있어서 네. 그거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만들었고요. 음, 또 한문으로 되어 있는 조리서다 보니까 해석에도 좀 공이 많이 들어가서 가장 개인적으로 기억에도 많이 남고 만들고서 좀 뿌듯했던 술이기도 하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인 시점에서 볼 때 궁금한 건 이거예요. 그래. 있는 거 알겠고 없어지는 거 알겠어. 근데 우리가 그 없어지고 있는 거를 왜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야? 저는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. 사실 처음에 저도 이 복술복술에서 진행하는 이런 전통주 재현과 복원을 접할 때는 사실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하다 보면서 뭘 느끼냐면 사실 술이라는 거는 단순히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뭐 흥을 위해 마시는 것도 있지만 결혼식 할 때도 쓰고 잔치 있을 때도 쓰고 장례나 제사를 지낼 때도 사용하고 국가적으로는 이제 외교가 있을 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사나 이런 거에도 사용이 되었던 만큼 우리 문화가 골고루 잘 담겨져 있는 것들이더라고요. 하다 보니까 복원하다 보면 정말로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느낄 때가 많아요. 아, 이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, 저래서 저렇게 만들었구나 느낄 때가 많은데 그걸 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과 조금 공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화의 좀 그 단면을 좀 공유하기도 하고 하면서 공부도 되고 재미도 있고 예, 그거를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걸 이제 전달받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면은 더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임하고 있어요. 전통주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거를 팔리고 있잖아요. 뭐 국순당이나 아니면은 뭐 장수 막걸리 아니면 뭐 지평 뭐 이런 게 팔리는데 이런 것 또한 우리의 이제 전통주라고 아니면 우리 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이대로 100년 뒤면은 전통주가 되겠죠. 어.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전통주라고 할 것이냐, 무엇이 전통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과연 이게 어떤 의미와 어떤 문화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막걸리는 사실 고조리서를 봤을 때 양주방이라는 책이 1800년대 후반에 나올 때까지 막걸리란 단어가 거의 없어요. 근데 우리가 막걸리 지금 사실 그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하양주나 뭐 과하주, 부위주 이런 말보다 막걸리, 동동주 이게 좀 더 우리한테 조금 네. 익숙하잖아요. 네네네. 물론 이제 이건 우리나라의 역사의 흐름과도 좀 같이 하는 면이 있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일제강점기가 끝났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경제발전 시기를 거치면서 그 우리가 술 빚을 틈이 어디 있어요. 농경 사회도 좀 많이 침체가 되긴 했지만 그러면서 정말 쉽게 만들어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술 그리고 그 민중의 애환을 담고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술들은 다 우리 술로 역사적 가치가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충분히 나중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통주로서의 그 위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잘못 만들어진 술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. 물론 뭐 사람에게 정말로 해를 입힌다든지 뭐 그런 술이 그런 지위를 점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다 의미 있는 술이다. 뭐 막걸리도 그렇고 소주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맥주도 그렇고 그럼요. 나중에 한 몇 년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뭐 수백 년 뒤에 진짜 우리나라 그쵸. 뭐 고저리서 보듯 예. 진로 소주 이러면서 전통주가 본인에게 흥미로운 이유가 뭘까요? 다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뭐 만든 거를 나 혼자 다 먹고
그럴 순 없잖아요. 일단 만들었으니까 같이 공감해주고 혹은 이제 뭐 비판이라도 해주고 뭐 제가 이거를 뭔가 노리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. 네. 다 같이 먹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맛에 대해서도 음.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즐기고 같이 마셔줄 사람이 없으면은 술이 도대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? 그쵸. 예, 근데 술은 확실히 공유의 술이긴 한데 전통주가 더 확실히 우리 술이라서 더 공감하기 좋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권의 술이잖아요. 뭔가 스토리텔링을 풀어도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난 술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술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감하기 쉬운 요소가 있지 않나 싶네요. 뭐 앞으로의 목표가 있을까요? 목표는 이 문화를 해외에도 좀 알리고 싶어요. 그 우리 술 지금 복슬복슬이 주기적으로 만든 술을 가지고 시음회를 하는데 그 시음회를 해외에서도 해보고 싶다.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고 특히 이제 지금 제 개인적으로 조금 계획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언제 한번 3.1절에 히로시마를 간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이제 히로시마에 그 한국인 순국자 분들의 희생 그 위령비가 있어요. 네네. 그런데 그때 갔더니 그 위령비에서 뭐 이렇게 조촐하게 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제사주가 일본 술이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술이었으면 좋겠다 네.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끝나면은 그런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우리 술을 가져가서 뭔가 참석도 해보고 또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제일교포나 혹은 이제 중국에 계신 우리 동포 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술 문화도 한번 체득해보고 좀 수집해보고 하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.